자, 오늘은 12장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죠. 네, 네, 그래서 딜레마 하면 뭐예요, 재현아? 살짝 좀 지연된다. 네, 그래서 딜레마의 정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네, 진퇴양난인 논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퇴양난이 뭐예요?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 그런 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를 볼게요. 자, 여러분이 한 15분 정도 학교로 출발을 해서 가고 있다가 어젯밤 늦게까지 졸음을 참아가며 마무리한 숙제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숙제 마감 기한은 오늘까지예요. 아,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숙제를 가져오고 지각했다고 혼이 날 건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학교로 간 뒤에 숙제를 안 해왔다고, 안 가져왔다고 혼이 나겠는가? 어디를 아, 택할 거예요, 재현이는? 저는 지금,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어, 예, 그, 잠시만요. 그, 아, 저는 네. 숙제를 가져가고 지각했다고 생각해요. 아, 지각했다고? 예, 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서연이는 어떤 걸 택할 것 같아요? 둘 다 택하지 않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얼른 가지고 오시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딜레마라고 했을 때, 이제 제3의 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논증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도 하면 안 되고 숙제도 안 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걸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 두 개가 모두 난감한 결과를 가져오는 논증을 딜레마라고 하고요. 간혹 이제 양도논법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해서 말하기는 하는데 그냥 딜레마라고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자, 딜레마는 그럼 언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딜레마요. 예. 이래도 저래도 결과가 다 난감하다. 이런 논증은 언제 사용할 것 같아요? 어, 논쟁할 때 아, 상대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논쟁할 때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좋겠죠. 그래서 논쟁할 때 잘 사용하면 좋은 논증이 바로 이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딜레마의 종류는 크게 구성적 딜레마가 있고요. 파괴적 딜레마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긍정식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면은 구성적 딜레마는 긍정식이고 파괴적 딜레마는 그럼 뭐겠어요? 부정식이 되겠죠. 자, 긍정식이 어떻게 됐어요, 서연아?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긍정과 긍정. 그 축약식이 어떻게 됐어요? 긍정식? 잘 기억이 안 나죠? 예,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재현아, 긍정식의 축약식 어떻게 됐어요? 긍정식이요. P 홀수 Q. 네, 이제 정권, 그러면 후권 긍정. 그쵸? 아, 그럼 네, 네, P에다가 그 땡땡땡 그 뭐였더라? 예, Q. Q. 이게 긍정식이죠, 그쵸? 네. 부정식은 어떻게 됐어요?
P 홀수 Q, not Q 따라서 P. 그쵸. 요렇게 됐었죠. 그쵸. not 네. P죠. 자, 여기서 왜 갑자기 긍정식과 부정식을 꺼내느냐? 구성적 딜레마는 긍정식이랑 거의 같아요. 네. 파괴적 딜레마는 부정식이랑 거의 같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꺼내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딜레마의 종류는 크게 구성적 딜레마와 파괴적 딜레마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구성적 딜레마는 대전제의 전건을 긍정하는 긍정식의 확장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긍정식이랑 원리는 같죠. 파괴적 딜레마는 대전제의 후건을 부정하는 부정식의 확장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형 구성적 딜레마, 그러니까 전건을 긍정하는 딜레마입니다. 자, 내가 대학에 간다면 나는 돈을 벌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내가 지금 곧장 직업을 갖게 된다면 나는 적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둘 다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별로 반갑지 않죠. 그쵸? 예.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은. 근데 대학에 안 가면은 돈은 벌겠지만 돈은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죠. 그쵸? 예. 둘 다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대학에 가거나 곧장 직업을 갖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돈을 벌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적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논증을 이렇게 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거다. 대학에 가거나 가지 않거나 너는 어쨌든 당분간 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설득하기 위해서 쓰기 좋은 게 요런 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축약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 간다면 시간이 걸린다. P 홀수 Q입니다. 것이지 만이니까 다수로 연원으로 연결하죠. 자, 그리고 곧장 직업을 갖는 게 R이에요. 그러면은 적은 돈을 버는 게 S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제가 구성이 됐고 소전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요 전건 있잖아요. P하고 R을 긍정해주는 그런데 뭘로 긍정을 해주냐면은 선언을 통해서 양쪽을 다 긍정해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후건 있죠, 그쵸? 여기 왜 S로 나왔냐? 여기 왜 R로 돼 있냐? 요거 S죠, 그쵸? 그쵸? 요거 오타예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QVS라고 하는 후건으로 나오게 되는 요런 형태가 표준형 구성적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멍하죠? 제가 지금 네. 점심시간에 네. 일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뭐, 정신이 없어요. 또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도 녹화된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파괴적 구성적 딜레마는 표준형 파괴적 딜레마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전건을 이렇게 긍정해주고 후건을 결론으로 가져왔으니까 파괴적 딜레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소전제에서 not Q, V, not S가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가 오는 거예요? not P, V, not R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래 내용대로 복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 대학에 간다면 나는 돈을 벌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내가 지금 곧장 직업을 갖게 된다면 나는 적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not Q, not S니까 나는 돈을 벌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거나, 그쵸? 대학에 가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거나 나는 적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갖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러므로 나는 대학에 가지 않거나 곧장 직업을 갖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논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타당성이 역시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돈을 벌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거나 적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갖지 않을 것이다 로 나왔죠. 그쵸? 네. 그래서 대학에 가지 않거나 곧장 직업을 갖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축약식 보시면은 not Q, not S, not P, not R로 나왔죠. 그쵸? 네. 네. 그래서 파괴적 딜레마는 그래서 부정식의 확장형이에요. 후건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개의 큰 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항상 연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후건, 네, 두 개 전체를 다 이렇게 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전건 부분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부정형의 형태로. 네. 근데 구성적 딜레마는 어떻게 오게 되는 거예요? 요 앞쪽에 있는 요게 여기로 오는 거죠. PVR로 오게 돼서 여기 소전제에서 전건을 긍정해주는 형태가 오게 되고 결론에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QVS가 오게 되는 거죠. 네. 예,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게 구성적 딜레마, 파괴적 딜레마입니다. 네. 예, 어렵죠? 네. 자, 근데 요게 표준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가 이제 있게 돼요. 그래서 변형 형태 중에 첫 번째는 소전제를 생략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딜레마 두 개, 큰 길 두 개를 제시해 놓고 원래 소전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여기 소전제 얘기 안 하고 그냥 두 개 길만 제시해 놓고 갑자기 그럼으로 이렇게 해서 결론으로 곧장 나가버리는 요런 딜레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런 그 딜레마의 특징이 뭐냐? 소전제가 항진이라는 거예요. 네. 네, 소전제가 항진이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항진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경우의 수죠. 그쵸? 네. 수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 잠언의 내용을 가지고 딜레마를 만든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한다면, 그쵸? 너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쵸? 원래대로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P 홀수 Q not P죠. 그쵸? 대답하지 않는다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R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전건을 긍정을 하니까 PV not P인데 이거는 항진이잖아요. 그쵸? 모든 경우의 수를 마련해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는 자신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고 원래대로라면 소전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너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거나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네. 근데 그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네.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아, 그럼 당연히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 그 뭐냐 말 하나만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항진이 소전제로 오면 그냥 빼버리고 이 소전제를 말하지 않고 대전제 말한 다음에 그냥 바로 결론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든지 안 하든지 너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받거나 그는 자신을 너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길을 그쵸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결론으로 곧장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항진이 오게 되면 소전제가 항진으로 오게 되면 종종 생략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얘기가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요 경우는 이제 여기 건설적 딜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선생님 번역할 때 약간 실수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컨스트럭티브 딜레마라고 나오는데 컨스트럭티브가 건설적인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구성적 딜레마라고 나와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 가운데서 요런 게 이제 빠진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건설적 딜레마라고 나와 있으면은 아, 이게 구성적 딜레마구나. 예, 요렇게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항진 소전제 생략형 예, 구성적 딜레마 예, 요런 경우는 이제 소전제가 항진이어서 생략된 경우다. 그래서 이거 뭐야 소전제 어딨지? 이렇게 찾지 마시고 아 항진이어서 예, 생략된 거구나. 예, 요렇게 예, 생각하시면 예, 되는 거예요. 자, 논리적 동치 결론형 구성적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그 결론이 논리적 동치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재선에 실패할 것이다인데 그러니까 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재선에 실패하거나 재선에 실패할 것이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겠죠. 그냥 QVQ면은 그냥 여기에 못 써주라는 거예요. 그냥 Q만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논리적 동치면 그냥 명제 형태로 그냥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은 후건이 같은 거예요. 전건은 다른데 후건이 같게 되면은 QVQ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Q만 써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동치 결론형 구성적 딜레마 같은 경우는 결론에 논리적 동치를 그냥 하나의 명제로 그냥 추격해 쓰셔도 된다는 거죠. 3번에서는 소전제가 생략되는 거고 4번에서는 결론이 명제 하나로 그냥 축약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 대전제 전건형 파괴적 딜레마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겠어요? 4번에서는 후건이 같았죠. 그쵸? 두 개의 네. 길을 제시했는데 어느 길로 가나 너는 하나의 길로 갈 거, 결론이 하나로 날 거야 였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번에는 두 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에요. 네. 이래도 이러면 저런 그러니까 이래도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해도 이 결과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네, 잠깐만 요거 이제 보면 볼게요. 네, 보면서 설명해 봅시다. 자, 여기 네. 축약형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P 홀슈 Q고 그리고 요게 R 홀슈 S라고 해서 전건이 두 개 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로 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요런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 이 법안이 실제 법이 된다면 뭐예요? 의회가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후건이 뒤에 따라온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쓰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홀슈 Q 닷
P 홀슈 R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이 법안이 실제 법이 된다면 의회가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이 실제 법이 된다면 그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겹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두 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합한 요런 형태로 나오는 딜레마도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뭐야, 딜레마는 그 두 개의 길이니까 전건이 두 개여야 되는데 이건 하나네?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딜레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딜레마고, 그 전건이 같기 때문에 통합시켜 놓은 형태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형태는 아니지만 후건이 부정되고 있고 결론에서 전건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파괴적 딜레마에 그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딜레마를 이제 토론에 활용하는 이제 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백미죠. 그쵸? 쉽지는 않은데 백미예요. 딜레마는 토론할 때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아주 좋은 수단이죠. 그쵸?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코너로 상대방을 몰아가는데 참 좋은 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딜레마를 잘 만들어 사용하면은 토론을 유리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구사해오는 딜레마를 또 잘 대처를 해야 토론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상대방이 구사하는 딜레마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첫 번째겠죠. 그쵸? 네. 그래서 상대방이 열심히 딜레마를 구사를 했는데 그 단축진리표를 통해서 보니까 그 예외가 되는 사례가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TTT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TF가 되는 그런 행이 있다는 게 단축진리표에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사례를 들어서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상대방한테 딱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죠. 예, 입이 막혀버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편한 그런 도구는 단축진리표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딜레마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아까 재현이처럼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냥 지각하는 거로 할게. 지각하는 거 조금 덜 혼나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반갑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덜 반가운 걸로 보이는 그 선택지를 선택했잖아요. 그쵸? 네. 네, 논쟁과 토론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서연이한테 물어봤더니 서연이는 대번에 어떻게 해요? 둘 다 선택하지 않는 네, 그 길로 피해 가잖아요. 그쵸? 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뿔 사이로 피하기라고 해서 아까 서연이가 선택했던 방법이에요. 선언 전제를 공격해서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저기 늦을래 아니면은 숙제 안 갖고 가서 혼날래 뭐 고를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쵸? 네. 소전제에서. 그런데 늦을래 숙제 안 하갈래 말고 뭐예요?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늦을 수도 있고 숙제 안 해가서 혼날 수도 있는데 뭐예요? 그냥 가서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져오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죠. 그쵸? 네. 그러면 뭐예요? 굳이 요 두 개의 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게 되는 그 결론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불효자 아닌가요? 예? 뭐라고요? 불효자 아닌가요? 불효자. 불효자? 뭐 그거는 뭐 별개 문제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선택지를 추가를 해서 정하고 있는 결론을 피해가는 걸 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연이가 썼던 방법이에요. 첫 번째 딜레마에서는 너 돈 늦게 벌래 아니면 돈 많이 벌고 그동안 고생할래 이런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걸 어떻게 피해가느냐? 나 장학생으로 가면 되지. 그쵸? 나 근로학생으로 대학교 다닐 거야. 그러면 당장 돈 벌면서도 대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졸업하고 많은 돈 또 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왜 꼭 대학교 가면은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당장. 네. 그쵸? 예. 왜 지금 학교에 가면은 꼭 과제물을 안 갖고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부모님께 부탁하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선언 전제 부분, 너는 늦거나 아니면은 숙제 안 해 가서 혼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아니야, 제3의 길도 있어 라고 해서 피해가는 게 첫 번째 뿔 사이로 피하기라는 그 대응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뿔로 잡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요 앞에 부분에서 딜레마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뿔 사이로 피하기는 요거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중에 단 하나라도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P라면 Q라 그랬는데 대학에 간다면 돈을 벌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거짓인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제가 거짓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게 건전한 결론이에요. 언사운드, 그러니까 불건전한 결론이 돼요. 불건전한 결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어렵나요? 그래서 여기서 학비와 생활비 전액이 지원되는 연구장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다니면은 너는 돈을 늦게 벌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전제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야, 대학에 가는데 왜 돈을 늦게 벌어? 나는 근로장학생, 연구장학생으로 갈 거야. 그러면 대학교 가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아까 재현이가 얘기했던 그거 해볼까요? 너 지금 학교 가서 숙제 안 해간 거로 해서 벌 받을래? 아니면은 집에 갔다 와서 지각했다고 벌 받을래? 이거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논파한다면은 아니에요. 집에 갔다 오는데 왜 지각을 해요? 저 달리기 빨라요. 예, 아니면은 따릉이를 빌려서 그쵸? 예, 순식간에 갔다 오면은 지각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왜 집에 돌아갔다 오면 왜 꼭 지각을 한다는 그걸로 몰아가시냐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법도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상당히 개방적이었군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선택하는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록 짠 논증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은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피해가야 됐을 때 어떻게 피해가느냐? 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선택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근데 저도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불러잡기 네. 이런 네. 저도 정말 빨라가지고. 네, 맞아요. 같이 하는데 이게 15분 걸었다고 하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근데 뭐 15분 걸었지만 따릉이를 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열심히 아이들 거를 참고를 해서
아니면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쉬는 시간 안에 쫙 아니면 점심 시간까지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예, 하여간 그래서 그 전제 자체를 공격하는 방법이 뿔로 잡기가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반대 딜레마가 있는데요. 이게 그 딜레마라고 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은 딜레마로 되받아치는 그런 딜레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거를 갖고 이해를 하면은 그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관점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한다면 뭐예요? 너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결론을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걸 약간 관점을 바꿔서 앞에 전제는 그냥 두는데 뒤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결론으로 바꿔서 딜레마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한다면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쵸? 그러면 뭐예요? 그는 자기를 더 지혜롭다고 생각 안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나랑 동급으로 이렇게 주고받고를 하니까 이거 나랑 동급이구나. 내가 쟤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만약 내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는 다른 부류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렇게 딜레마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안 받거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네.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잘났다 아니면은 거기에 이렇게 맞춰주면은 같은 사람 된다 이런 논증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관점을 살짝만 바꿔가지고 딜레마를 구성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나보다 자기를 더 뛰어난 사람으로 못 여기게 하고 또 같은 부류로도 여기지 않게 되는 딜레마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반대 딜레마로 되받는 방법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 딜레마는 원래 딜레마가 타당하지 않거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딜레마의 전제에 그쵸?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결론 부분에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딜레마를 짜게 되면은 전혀 그쵸 반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제를 가지고도. 네. 네, 그러면은 그 두 개를 갖고 야 너는 이거 아니면 이거라 그랬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을 무마시키는 그런 그 기법이 반대 딜레마로 대받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3번은 좀 어렵죠. 그쵸? 네. 1번하고 2번은 좀 직관적이에요. 그쵸? 선택지를 추가하거나 그 전제 자체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는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세 번째 반대 딜레마는 딜레마에서 설정한 그 길을 원래는 나쁜 거로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하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뭔가가 올 거야 라고 한 건데, 그거를 다르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받아들이면 좋은 결과가 오는 그런 일이 오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상대방의 것을 되받아칠 수 있는 그런 딜레마를 구성하는 거죠. 네. 첫 번째 거로 해볼까요? 야, 너 저기 늦고 혼날 거야? 아니면은 저기 숙제 안 해가서 혼날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숙제를 가지러 집에 가게 되면은 숙제를 안 해왔다고 혼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거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숙제를 가지러 집에 간다면은 너는 숙제를 안 해왔다고 혼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뭐예요? 네가 만약에 그냥 학교에 간다면은 뭐예요? 너는 지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너는 뭐예요? 숙제를 가지러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곧장 학교로 갈 것이다. 그쵸? 네.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너는 저기 숙제를 안 해왔다고 혼나지 않거나 지각을 했다고 혼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도 너는 안 혼날 거다라는 식의 딜레마가 구성돼 버렸죠. 네. 예. 거의 똑같은 전제인데도, 그쵸? 네. 아직은 잘 이해 안 되죠, 그쵸? 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되받아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하여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내용들 좀 여러 번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고 그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서 익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